선생님이 이 문제를 병신의 문제라고 부르는데 뭘 자꾸 잘못 본대. 영주라는 애가 있습니다. 영주라는 애가 2차 부동식에서 C를 잘못 보고 풀었다고 얘기하네. C를 잘못 보고 풀어가지고 부동식에 이런 해를 얻었습니다. 그럼 상수항을 잘못 봤다는 얘기고 나머지 A, B는 맞게 봤다는 얘기네. 루빈이는 A를 잘못 보고서 이런 해를 얻었습니다. 루빈이는 A를 잘못 봤다고 3명 있다고 주영이는 제대로 봤다고 그랬을 때 알파, 베타라는 해를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 사이값을 얻었으니까 얘는 C만 잘못 봤었으니까 영주라는 애가 A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네. 2차식이 작을 때는 사이값이니까 A의 값 최고차항 계수의 값 양수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납득이 되시나요?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A인 녀석에서 해가 1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었을 것 같은데 원래 식이? 이해됐을까? 두 번째는 루빈이는 A를 잘못 봤다고 얘기했네. A를 잘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값을 얻었구만. 그 A라는 숫자를 잘못 봐가지고 다른 숫자로 본 모양인데 A를 K라고 인식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전개해봤습니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3A 두 번째 거 전개했더니 K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8K가 되겠네? 그럼 얘는 지금 이걸 잘못 봤다는 것 같은데? 원래 다른 숫자였대. 얘는 이걸 잘못 보고 나머지는 제대로 봤던 모양인데? 거기까지 됐을까요? 그렇다면은 4A라고 하는 녀석과 2K 값이 똑같다는 얘기네. 그럼 K의 값은 2라는 얘기고. 이거 맞죠? 그럼 K 값 2A였을 때 K가 2A? 이건 A? 그러면 나머지 거는 B의 값은 지금 똑같이 본 거고 아 얘는 C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구나. 그럼 K한테 2A를 대입하게 되면 두 번째 사람의 식이 2AX의 제곱 마이너스 4AK 4AX 마이너스 16A였던 얘기네. 그럼 얘는 지금 뭘 잘못 본 거야? 아 이거 잘못 봤던 K라는 녀석의 값이 잘못 봤던 K의 값을 지금 결정했으니까 이 뒤에 있는 건 맞다는 얘기인가? 얘는 지금 K라는 숫자 원래는 A인데 2A라고 인식했다는 거잖아. 그럼 원래 부동식은 요 2만 지워진 게 원래 부동식인 건가? 잘못 봤던 건 원래는 A라고 멀쩡히 써있었던 녀석의 값 2A라고 인식한 거니까. 그럼 요 식이 우리가 찾는 식인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느낌 싸한데? 제가 혹시 뭐 실수하고 있나? 루비는 A를 잘못 봤어요. A를 잘못 봐서 2A라고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A만 복귀시켜주면은 이 식이 원래 식입니다. 이 식이 원래 식인데 그럼 여기까지는 원래 식하고 똑같은 식이고 원래 마이너스 16A였는데 마이너스 3A 플러스 3A라고 C를 잘못 봤던 거구나. 그럼 이 식이 지금 원래 식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망설이는 이유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망설이고 있거든? 이 상태에서 밀고가 A로 약분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근해 공식을 적용했더니 근을 2차 번식의 근을 구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 되는 건가? 그럼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아,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2 마이너스 2루트 5부터 사이값 X의 값은 2 플러스 2루트 5까지 그때 베타에서 알파를 빼라고 하니까 빼주면 4루트 5 답이 4루트 5 맞아? 답이 이렇게 그지같이 나와? 그래서 한수 실수한 것 같고 답이 맞아?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는 8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6번 문제는 다음에 있는 2차 함수하고 2분의 1 fx의 값이 k보다 작다라고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동식에 대해서
x의 값에 개수의 값이 다해서 7개가 된다고 한다면 모든 자연수 k 값들의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의 개수는 7개였으면 좋겠습니다. 함수를 줬으니까 함수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면은 양변에 2배도 해버릴까? x의 제곱의 값은 2k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이 7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니까 이 부동식은 2차 부동식이 방정식이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라는 근을 가지기 때문에 이건 사이값으로 마이너스 루트 2k부터 플러스 루트 2k까지 값을 가지겠네. 근데 이 범위에 있는 x의 값이 7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때 x의 값들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쭉 해가지고 플러스 3까지가 정확히 7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가지려면 루트 2k라는 값은 최소한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 같고 4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럼 루트 2k라는 녀석의 정체가 3과 4 사이 있으면 좋겠는데 3이 되어도 괜찮니? 4가 되는 거 괜찮나? 근데 4가 되면 9개가 되니까 4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호는 여기만 있을 것 같고요. 싹 다 제곱하겠습니다. 그럼 2분의 9부터 4.5부터 k라는 숫자의 값은 8까지인데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만 고르라고 하니까 k라는 자연수의 값은 5, 6, 7이 되는 건가? 그 합의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9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용이 지금 다 이해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91번은 2차 부동식이 0보다 작도록 하는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0보다 작은 해가 한 개라도 있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최고차항 개수의 값도 미수고 여기도 지금 미수 피해 값이 섞여 있네. 그런데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차 식이기 때문에 피해 값은 마이너스는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수 아니면 음수일 텐데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로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이 2차 함수의 값이 아래로 블록이라고 한다면 아래로 블록이었을 때 0보다 작은 게 존재하려면 이렇게 되면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싹 다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됐을 때 0보다 작은 녀석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0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 존재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였을 때는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커서 근이 2개 있어야지만 방정식의 근이 2개 있어야지만 0보다 작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지금까지 되시나요? 그럼 이때는 판별식만 사용해서 풀면 될 것 같은데 판별식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p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p 플러스 2의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p제곱 2p의 값은 지워지고 p제곱 마이너스 3인가? 그럼 p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데 p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고 플러스 루트 3보다 큰 모양이야. 그래서 모든 녀석의 공통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작고 또는 루트 3보다 컸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밑줄 친 두 녀석의 공통되는 범위가. 두 번째, 위로 블록이라고 한다면 최고차항계수 음수여서 위로 블록이라고 한다면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됐을 때는 0보다 작은 게 있는 거니? 그런 것 같은데 0보다 작은 녀석은 2차 함수 끝없이 연장될 테니까 0보다 작은 게 존재하겠네? 2차 함수의 값이 이렇게 되면 0보다 작은 게 있는 건가? 있네. 수없이 많은 값들이 다 0보다 작은 거네. 액축 밑에 있으면 0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돼 있어도 되는 것 같은데 0보다 작은 게 다 무조건 0보다 작은 것들, 0보다 작은 것들, 0보다 작은 것들 존재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판별식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성립하는 거네. 그럼 이것만 만족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 p의 값 마이너스가 작아야 되겠네요? 그때 p의 값의 범위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도 괜찮고 이렇게 돼도 괜찮기 때문에 범위값을 뭐라고 써야 되지?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에 있는 것들 다 되고 다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있는 거 그대로? 잘 쓰기 귀찮다. 답은 요게 답이겠네요. 아마 답을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썼을 때 감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걸 써먹지 않았을 때 자, 또 풀어줄 게 몇 번이죠?
513번으로 왔습니다. 핸드폰을 생산한 어느 회사에서 A 모델을 다음 달부터 할인해가지고 판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판매가가 X% 할인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다음 달 판매량은 이번 달보다 1.5X%만큼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총 판매액 이번 달부터 1.5% 이상이 증가하도록 하는 X값의 최대값이 알고 싶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이라고 이번 달 판매가, 판매량, 총 판매액, 판매가는 P라고 하겠습니다. 판매량 Q라고 하겠습니다. 판매액은 2개 곱해서 PQ가 총 판매액입니다. 이번 달입니다.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한 달이 경과해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이 되면은 판매량을 늘리는, X%만큼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X%가 할인되면은 P한테 뭘 곱해야지 X% 할인된 걸 표현할 수 있지? 아예 말씀해 주세요. 가격이 10% 인상되면은 아예 뭘 곱해? 100분의 10% 인상됐을 때 무엇을 곱하죠? 10% 인하됐을 땐 100분의 90을 곱한 거 맞습니다. 10% 인상됐을 땐 뭘 곱하죠?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100분의 10? 100분의 10을 곱하면은 가격이 다운되는 거 아닌가? 1000원짜리 물건인데 100분의 10을 곱하면 100원이 되는 거 아니야? 인상된 게 아니라 그럼 인하된 거잖아. 인상됐을 때는 X% 인상됐을 때는 1 플러스 100분의 X의 값을 곱해줄 거고요. 인하됐을 때는 1 마이너스 100분의 X를 곱해줍니다. 되신 거 맞을까요? 지금은 X포인트만큼 인하가 됐기 때문에 가격에는 1 마이너스 100분의 X의 값을 곱해줄 생각입니다. 판매량의 값은 증가했습니다. 1.5X%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럼 100분의 1.5X라고 쓰니까 소수니까 좀 불편하겠네. 그래서 0을 하나 더 달아주면 분자도 10배 해야 되겠네요. 10배 주면 15X가 되겠네, 분자가. 그래서 판매량의 값은 1 더하기 1000분의 15X의 값을 쓰려고요. 아예 지금 된 거 맞아요? 그럼 지금 곱하는 세값은 PQ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 1 플러스 1000분의 15X. 요게 지금 새로운 판매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1.5% 이상이 증가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원래 PQ의 판매량과 판매액을 갖다 곱해가지고 판매액에 대해서 1.5% 이상이 증가했으면 좋겠다고? 여기까지 된 거 맞을까요? 그럼 결국 이 부동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식을 풀어서 X의 값의 최대값을 찾고 싶습니다. PQ의 값은 약분했고요. 전개하려고 합니다. 1000하고 여기는 100을 곱하고 여기는 1000을 곱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1000도 곱하고 100도 곱해야 되겠네. 100 곱했습니다. 1000 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000 곱한 다음에 100도 곱해야 되니까 1000을 곱하고 100을 곱하면 동그라미 5개인가? 1000 곱한 다음에 100 뺐으니까 1500인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1000x 마이너스 1000x 플러스 1500x 플러스 500x 이 부동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항하면서 15로 나누기가 안 되는구나. 5로만 약분해야 되겠구나. 이항하면서 5로 나누고 있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300입니다.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되나? (3x-11이라고 한 녀석과 x-30의 값이 0보다 작거 나왔습니다. 따라 사이값입니다. 3분의 10부터 x의 값은 30까지고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 얘기해 주세요. 530번. 용이야, 잘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숙제를 하고 노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 너 우수한 학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그건 습관이야, 그냥. 먼저 할 일을 해놓고 나서 노는 걸 선택해, 항상. 그러니까 학원 끝나든 학교 끝나든 숙제를 해놓고 노는 습관이 있어야 되거든? 그건 사회생활하든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그건 너의 성실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거야. 꼭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서 노세요. 연립부동식이 있습니다. 연립부동식에 대해서 정수인 해가 오직 두 개만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x-x-7로 인수분해 되니까 2부터 7까지 사이값이네. 그럼 두 번째 거 해가 2부터 7까지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공통된 녀석의 값이 결정될 건데 이 중에 누군가 두 개만 공통되는 모양이지? 근데 첫 번째 녀석의 값은 이것도 사이값인 것 같은데? 그런데 K라는 녀석의 값이 누구면은 K가 누구면은 공통된 정수의 값이 오직 두 개만 있나요? 질문을 이렇게 던졌구나. 근데 애매한 녀석은 이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네. K라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를? K가 달라질 때마다, 에이씨, 이건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2부터 7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x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의 값이 두 번째 부동식에서는 2부터 7까지 범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부터 7까지 범위에 있는 정수들 중에 공통된 정수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0보다 작은가요? 하는 질문 아니야? x가 어떨 때 0보다 작은가요? 라고 물어본 거네. 0보다 작은 녀석의 값은 만약에 알파고 베타로, 아이씨, 알파 베타로 하면 안 되네. 이 녀석의 값을 p부터 q까지라고 한다면 p하고 q 사이에서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답할 거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네. 대칭축의 값은 k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k만 달라지는 거지 y절편값 마이너스 1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포물선입니다. 아래블록입니다. 근데 0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 대칭축의 값이 이게 가능한 그림인가? 가능하긴 하겠구나. 대칭축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최고차계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최고차계수 1인 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x제곱을 많이 그려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을 갖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차계수 1인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포물선이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포물선은 원점 지나고 꼭지점에서 원점 지나고 1, 1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한 칸 가면 한 칸 가고 한 칸 가면 한 칸 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녀석의 걸 폭을 넓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점을 꼭 지나는 포물선이 정수인 값을 오직 두 개의 정수인 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그리면 가능할 거는 같아. 휘어졌다. 이렇게 그리면 0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이렇게 그리면 공통된 녀석의 값이 얘는 0보다 작은 녀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공통된 녀석의 값이 2하고 3 두 개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폭이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최고층계수와 1인 녀석의 값이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는 거 맞을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대칭축의 값이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마이너스를 지나고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최고차계수의 값이 1인 녀석의 값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 함수 fx를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나의 바램은 3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음수였으면 좋겠고 4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을 갖다 대입했더니 함수에다 3을 대입했더니 8-6k인가? 네, x한테 3밖에 대입 안 했는데
함수에다 4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15-8K인가요? 3대2 반의 값 음수였으면 좋겠고 4대2 반의 값 양수였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등호가 들어갈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돼서 3,0을 지났을 때도 되는 건가? 3,0을 지나도 이 식이 지금 등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녀석은 x축을 포함하기 때문에 짝하나 같은 건 x축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때는 공통된 녀석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녀석과 아까 2부터 7까지의 공통된 건 정확히 2하고 3이 공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등호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0을 지났을 때가 되는지 모르겠다. 4,0을 지났을 때는 공통되는 정수의 값이 몇 개가 돼버리는 거지? 3개가 되니까 이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를 대입한 값은 빵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만 풀면 될 것 같고요. 그런 K값의 범위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2항하고 3으로 나누기 했더니 3분의 4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 2항이 되니 8분의 5인가? 아니 8분의 15? 그때 알파 베타의 값에 대해서 두 값을 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곱했더니 2분의 5?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31번으로 갔습니다. 31번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부동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방금 전에 문제 30번 태경이 어떻게 풀었어? 저 답지랑 바꿔주셨어요. 답지가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 몰라. 이렇게. 선생님처럼 푸는 게 답지도 이렇게 돼 있었어? 함수로? 자, 절대값이 K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도 인수분해도 가능한 식이 있습니다. 절대값이 작으면 사이값이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K부터 X-2 값의 범위가 K까지. 그때 X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2를 더했습니다. 2-K부터 X값의 범위는 2 플러스 K까지입니다. 두 번째 건 인수분해 가능한 것 같아요. X 플러스 4하고 X-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거의 부동식의 해는 마이너스 4부터 3까지인가? 근데 두 녀석에 대해서 공통되는 범위를 구할 생각입니다. 공통되는 범위에 X의 값의 개수는 총 5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눈금에 대해서 인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라고 하는 눈금을 기준으로 오른쪽 K만큼 간 값이고요. 2라는 눈금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K만큼 간 거네. 그럼 상황은 여기가 2라고 한다면 K의 값에 따라서 이런 범위 아니면 이런 범위 여기 간격이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2라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K 값에 따라서. 그럼 먼저 그림을 갖다 그릴 거는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그림을 먼저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바램은 다른 범위의 값은 2라고 하는 눈금을 기준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근데 공통된 정수의 개수가 총 다해서 5개 쓰려면 공통된 녀석의 값이 5개 쓰려면 이렇게 5개가 공통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려면 나의 바램은 이런 범위의 값을 가져야 되겠네. 2-K부터 2 플러스 K까지가 이런 식으로 2에 대해서 대칭되는 범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공통된 범위 속에 5개의 정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K라는 녀석의 눈금이 2-K라는 눈금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돼도 괜찮나? 2-K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공통된 녀석의 값은 몇 개가 되는 거지? 네, 여기는 마이너스 1은 요게 지금 2-K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공통된 정수의 개수는 마지막에 있는 요 끝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지만 마이너스 2부터 본다면 어떨까? 여기서부터 본다면 공통범위의 값은 5개가 맞니? 어차피 마이너스 2는 공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여긴 등호가 들어도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K값의 범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K값은 4보다 작습니다. K의 값은 3보다 큽니다. 그때 양의 정수 K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559번. 내가 몇 쪽을 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까 대충 70 몇 쪽 폈었거든?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풀면 되려나? 그래도 많이 했네? 최근 했네? 뒤에만. 앞에 거는 풀기 싫어가지고, 이 정도는 뭐 난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었구나. 풀자고 했던 게 몇 번이었죠? 559번.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값을 4 이하, 넓이의 값을 30 이상이 되게끔 할 때 그때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의 범위의 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로 길이가 4 이하, 넓이의 값은 30 이상이라고? 직사각형에 대한 설명이지? 여기가 9하고 15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이 가로 길이의 값하고 세로 길이의 값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거는 세로 길이의 범위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쌤은 세로 길이의 범위의 값을 알고 싶어서 세로 길이의 값을 x라고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좀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x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3분의 1의 값 여기가 15하고 3인 거니? 아니, 여기가 지금 15하고 9인 거니? 3으로 약분하면 몇 대 몇인 거야? 3대 5? 그러면은 이렇게 잡는 게 훨씬 낫겠다. 세로 길이의 값을 5x라고 잡고 5x의 범위의 값을 구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 좀 x의 범위를 구하지 않고 5x의 범위를 구할 생각입니다. 답은 이 5x라는 녀석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답을 해야 됩니다. x의 범위가 아닙니다. 산수의 편리함을 위해서 5x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럼 가로 길이의 값 요만큼 길이의 값은 3x가 되는 건가? 3대 5니까? 그럼 여기가 3x가 되면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9-3x인 거니? 그럼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15-5x고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가로 길이의 값인 9-3x의 범위를 제약을 한 것 같은데 9-3x라는 가로 길이의 값은 4보다 작아 놨다고요? 넓이의 값은 두 개 곱해야 되잖아. 넓이의 값은 지금 5x라는 녀석과 9-3x의 값을 곱해가지고 곱한 녀석의 값이 30 이상이라고요?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5x의 범위의 값을 답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항했더니 3x의 값이 13보다, 아니다, 5보다 커났다? 두 번째 거는 이항해줘야 되겠네? 이항했더니 15x의 제곱. 선생님 지금, 아이고야, 쓴 다음에 하자. 15x의 제곱 마이너스 45x 플러스 30의 값이 0보다 작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5로 약분해도 되는 건가? 15로 약분해도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1부터 2까지인 것 같은데? 그럼 x의 값은 3분의 5보다 커났습니다. 3분의 5부터 2까지가 공통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럼 3분의 5부터 x의 값의 범위의 값은 2까지인데 내가 구하는 건 지금 5x의 범위 값을 구하고 있다고요? 5 뺐더니 3분의 25부터 뭐가 되는 거지? 10까지? 그때 문제가 요구한 거는 범위값만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답은 가로 길이의 값을 5x라고 쓰면 좀 찝찝하면 뭐 다른 변수로 자꾸 풀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t라고 바꿔서.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62번으로 왔습니다. 62번이 x라는 문자에 대한 부동식이 있습니다. 다음 부동식에서 정수인 해가 한 개가 존재하도록 하는 k값에 대해서 k의 범위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검토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되나? 1하고 1하고 마이너스 k하고 k-2하고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맞네. 인수분해 되는 거네. 그럼 인수분해 했더니 x-k하고 x 플러스 k-2입니다. 근데 정수인 해가
한 개만 존재 들어가는 K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이게 애매하네. K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겠다. 그럼 내가 따져야 될 거는 지금 마이너스 K라는 K의 값이 큰 건지, 요게 빵 나오는 X의 값 K가 큰 건지, 이게 빵 나오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큰 건지를 따져봐야 되겠다. 지금 이게 크려면은 K의 범위가 뭐가 되지? K의 값 1보다 커요? K가 1보다 크다고 한다면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고, 그땐 K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부터 K까지가 되는 건가? 두 번째, K의 값 1이면 두 개 값은 같은 거니? K가 1이면은 1 대입했더니 X-를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해가 뭐가 되죠? 0보다 작은 거는 없고 0이 되는 건 한 개가 있나요? 그 1인가요? 세 번째, K란 값이 1보다 작다고 한다면 K 값이 더 작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해의 범위는 K부터 마이너스 K 플러스 2까지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정수인 해가 한 개만 있으면 좋겠다고? 이때 정수인 값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K가 1보다 컸을 때 정수인 해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문제인 거네. 두 개의 합이 뭔 줄 알아? 이 두 값의 합. 이 평균값은 1. 그럼 이 두 개의 밑줄 친 값 두 개는 1 대칭인 숫자인 거네? 여기가 지금 1인데 이 두 개 밑줄 친 두 개의 값은 1값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숫자야. 이렇게 사 있는 숫자래. 근데 문제가 정수의 값, 이 범위 속에 x의 값이 1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고 0하고 2는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정수가 하나 될 테니까. 그렇다면 왼쪽 눈금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k 플러스 2고 오른쪽 눈금의 값이 k인데 오른쪽 눈금 가지고 얘기하자. 오른쪽에 k라는 녀석의 값이 1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며. K값 1보다 오른쪽에 있을 건데 2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정수의 값이 3개가 돼버리니? 그러면은 이때는 정수의 값이 하나가 나오려면은 K의 값은 1과 2 사이에 있어야만 되겠네? 세 번째 거는 정수의 값이 왼쪽이 K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K 플러스 2네. 나의 바램은 왼쪽에 있는 K라는 녀석의 값이 요 값이 지금 K인데 1보다 작은 건 알고 있어. 하지만 1보다는 작은데 0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 0까지 가면은 3개가 될 테니까. 거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따라서 문제 요구한 K값의 범위를 구하라는데 이때도 정수의 값은 1개, 이때도 정수의 값은 1개, 이때도 정수의 값은 1개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K값이 0부터 2 사이에 있을 때만 정수의 값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때 두 값을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67번으로 왔습니다. 2차 함수의 그림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부동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정식도 이런 문제가 꽤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유형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풀어줬었는데 몇 문제만. 그리고 비어진 유형을 다시 풀어봤는지 모르겠다. 자, 옆에 있는 부동식에서는 이게 지금 fx의 그림인데 fx의 값이 0보다 작은 건 해가 누구야?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가 누구야? 그림에서? 지금 여기다 괄호 속에 x라고 썼다? x가 어떨 때 0보다 작거나 같죠?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같겠네? 근데 이 식은 똑같은 식 아니야 지금? 지금 괄호 속에 들어있는 값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 사이에 있으면 그런 다음에 f는
괄호 속에 들어있는 값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값이 이러면 된다며. 그래서 그때 x의 값을 구할 생각이야. 이해됐을까? 그럼 첫 번째 부동식은 절대값이 6보다 작아야 되겠네? 두 번째 부동식은 절대값이 2보다 큰 건가? 3보다 큰 건가? 절대값이 3과 6 사이에 쓰려면은 x의 값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까지 또는 3부터 6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3, 4, 5, 6 4개, 4개, 8개의 정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아예 너가 지금 요거에 대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식의 f라고 생겨먹은 식이 이게 성립한다면 요 속의 것만 달라졌을 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이거든? 일단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어떨 때 그런지를 판단한 다음에 지금 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똑같이 그렇게 돼야지만 같은 해를 가질 겁니다. 뭐 이렇게 풀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6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8번은 다음에 포물선이 지금 3개의 포물선 2개와 직선 1개가 있습니다. 그때 한 점 P점에서 만났을 때 또 다른 부동식의 해를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대충 풀란 얘기인가? 포물선 2개의 포물선의 그래프와 직선이 P점에서 모두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포물선과 포물선은 1과 5에서 만난다고 얘기하네? 그리고 얘는 뭐 한 건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거 2개 연립한 건가? 따로 써볼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나머지 건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포물선의 그림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걸 찾으라는 것 같네. 아래 블록인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이 점의 좌표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그때 해를 알파부터 5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알파의 값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 포물선과 포물선의 교점이 1과 5인 것부터 출발하려고 하거든? 그 전에 P점 좌표값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포물선한테 5를 대입했더니 4가 나오나? 이 점 5,4인 거니? 5,4를 지나면 C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건가? 됐나요? 그럼 난 직선의 방식은 알고 있습니다. 포물선의 방식만 누군지 알면 이 알파의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녀석의 값을 갖다 놨을 때 근이 1과 5라고 하네? 된 거 맞나요? 그냥 점을 이용해서 연립하지 말고 그냥 바로 구할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누가 나오지? 8? 1,8을 지나기 때문에 이 점 2개만 대입하면 A, B도 구할 수 있겠다. 1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은 5 대입하고 있습니다. 산수할 때 대화에 항상 놀아요? 5 대입에서 식 정리했다고요. 4에서 25 뺐으니까요. 이 새끼 용이 이 새끼 뭔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산수할 때마다 그냥 눈만 뜨고 있고 아무 생각도 없이 보고 있나요? 따라서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7인 모양입니다. B의 값은 14인 것 같고요.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4라고 하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과 직선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 좌표로서 5가 아닌 또 다른 값이 지금 필요한 거죠. 알파 값.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입니다. 또 다른 교점 좌표 누구라고요? 3부터 5까지가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표할 게 몇 번이죠? 69번으로 갔습니다.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두 함수에 대해서 문제는 0과 2 사이에서 fx 값이 gx보다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0과 2 사이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fx 값은 아래로 부르기입니다. 대칭 초기값이 a, gx 값은 위로 부르기입니다. 대칭 초기값은. 그것도 a네. 그럼 대칭축이 똑같은 최고차항계수의 값이 절대값이 똑같은 포물선이네. 이렇게 생긴 두 개 함수가 있다는 얘기구만. 그런데 문제는 0과 2 사이에서 fx의 값이 gx보다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0하고 2의 값이 이런데 0과 2가 있어도 안 되는구나. 지금 뭔 생각하고 있냐. 아이고야. 생각을 안 하고 있네. 멍청하게. 자, 아래로 부르긴 게 fx지. 위로 부르긴 게 gx죠. 0과 2 사이에서 fx가 더 크다고요? 그럼 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한 여기 있다고 친다면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한 여기쯤에 있으면 0과 2 사이에서는 fx가 위에 gx가 아래에 있는 거죠? 0의 값이 한 여기쯤에 있고 2의 값이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은데 0의 값이 여기 있고 2의 값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0의 값이 여기 있어도 되나? 여기 교점 좌표에 0이 있어도 되는 건가? 그럼 안 됩니다. 왜냐면 0 대입했을 때도 fx가 커야 되는데 같은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a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상황인 거네? 이란 물건보다는 a가 더 오른쪽에 있는 상황인 거네? 대칭 추입값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상황일 때는 2 대입한 게 f한테 2 대입한 게 g한테 2 대입한 것보다 크기만 하면 당연히 0 대입한 녀석의 값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2만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만 대입하려고요. 아이고야. 계산한 다음에 대입할까? 선생님 지금 fx 빼기 gx의 값이 0보다 큰 녀석이었으면 좋겠는데 뺀 식을 미리 써놓으려고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인가? 나 지금 빼기밖에 안 했는데 여기다 지금 2 대입했을 때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지금 2 대입하고 있습니다. 2 대입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인가? 이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인수분해 되는 것 같고요. a-하고 a-5입니다. 0보다 크려면은 a의 값은 2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입니다. a가 2보다 컸을 때는 2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보다 클 수는 있네. 두 개의 공통되는 범위의 값은 5보다 큰 것만 공통되는 범위입니다. 두 번째, a라는 세입값이 0보다 왼쪽에 있을 때 하면 되겠네. a가 0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0 대입한 것만 f형의 값이 g0보다 크기만 하면은 2 대입한 녀석의 값은 당연히 g2보다 클 겁니다. 여기서 0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대입하고 있습니다. 0 대입하면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인가? 이건 모든 실수돼서 0보다 큰 거 아니야? 그 말이 이해되시나요? 왜? 아예 왜 모든 a에 대해서 0보다 크죠? 너 거기 끄덕이잖아. 용이하게 해볼까? 왜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큰 거지? 그래프를 판별식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판별식값을 계산하면 1-8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서 모든 a에 대해서 양수라고? 아예 지금 이해됐을까요?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한 양수니까 이때 a가 0보다 작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라는 답인 것 같은데 a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다 돼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의 범위는 0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네. 네. a가 2보다 더 작은 2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고?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a가 2보다 작게
나 지금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A가 1이면, 만약에 A의 값 1이면, 어떻게 답이 잘못 나온 거야? A가 1이면 모순인 것 같은데? A가 1이면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GX가 위에 있고 FX 아래에 있는 상황이 발생하죠. 답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답이 잘못 나왔어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다 맞겠는데? 아이씨, 확인을 안 한 거지, 내가 지금. 그랬네. 선생님이 잘못했네. 선생님이 뭘 잘못했냐면, A 값 2보다 클 때하고 A의 값이 0보다 작을 때까지는 했는데, 이걸 확인 안 했어.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그렇다면은 0부터 2 사이 있을 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지 않았네. A 값이 0과 2 사이 있다면, 선생님이 지금 그린 그림이면 안 돼. 내가 그린 그림은 fx보다 gx가 위에 있으니까. 근데 0과 a 값이 0과 2 사이, 대칭축의 값이 0과 2 사이 있을 때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항상 이걸 만족하려면 그림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네. 이걸 빼먹었네. 이렇게 나오면은 fx의 값의 그림이 gx의 그림보다 위에 있을 수 있나요? 원래 그림이 이렇다면은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대칭축 a라고 한다면 0과 2 사이에서는 fx가 무조건 큽니다. 그럼 이걸 지금 생각해야 되겠구나. fx 빼기 gx라는 값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만족하려면 이게 항상 0보다 같으면 안 되지.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되겠다. 그래서 판별식 값이 최고차계수의 양수니까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을 때 항상 양수입니다. 여기서 판별식 한 번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판별식을 계산하게 되면 판별식의 값이 4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가 이게 0보다 작을 때 항상 0보다 커가지고 0과 2 사이 범위에서는 fx가 gx보다 클 겁니다. 약분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입니다. 인수분했더니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입니다.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고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가요? 그러면 공통되는 범위의 값은 0부터 2까지? 이것도 추가되네. 이걸 빼먹었네. 그럼 이것들 모두 다 되는 거라서 이게 이어지는 범위인 거죠? 이어지는 범위니까 2보다 작다가 되겠다. 요걸 확인을 안 하고 있었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71번으로 갔습니다. 571번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2차 함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자주 등장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2분의 1짜리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값이 2가 되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럼 포물선에 대해서 문제가 물어본 거는 fx하고 gx의 그래프가 모두 p를 대칭축으로 왔습니다. fx가 gx보다 큰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입니다. 그때 이 부동식에 대해 이 식에 대해서 p를 곱한 녀석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칭축의 값은 p가 되는데 첫 번째 포물선 fx의 값은 폭이 좀 넓습니다. 최고차항 계수의 값 2분의 1입니다. 두 번째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폭이 좀 좁습니다.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2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교점이 있을 텐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fx 값이 gx보다 큰 거에 해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라고 얘기하니까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것 같고 이 점이 플러스 5인 것 같죠? 그럼 둘의 교점 좌표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fx 빼기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하고 5에서 근을 갖는다고요?
근데 뺀 녀석의 값은 최고차계수 누가 되는 거지? 최고차계수 2분의 1인 거에서 최고차계수 2인 걸 뺐으니까. 3. 근데 이게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5의 값 인수겠네? 마이너스를 대해서 빵 나오고 5대에서 빵 나와야 되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 함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네. 내가 필요한 건 축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뺀다고 해서 축이 달라질까? 근데 빼도 축은 안 달라지겠네. 그럼 축의 값은 동일한 축을 가지겠네. 그럼 축의 값은 원래 이 두 녀석의 값은 대칭 축의 값은 2가 되나? 마이너스 1하고 5의 평균값? P2의 값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은 fx 빼기 gx한테 2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 2분의 27인가요? 거기다 2배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74번. 574번. 574번이 다음에 있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근 중에서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기 위한 a의 값의 범위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이구야. 허근 개수가 두 개란 말은 하나는 실근, 하나는 허근이라는 얘기구나.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의 판별식이 앞에 거의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인가? 그럼 뒤에 거의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돼? 두 번째 경우는 뒤에 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앞에 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건가? 이러면은 두 개 허근만 가지겠다? 그럼 첫 번째 판별식만 계산하면 되겠네. 앞에 거의 판별식 값은 누구죠? 두 번째 거 판별식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첫 번째, 앞에 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면은 0보다 작다, 4보다 크다인가? 두 번째 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으려면은 4분의 1보다 크다? 그때 공통되는 범위 구하고 있습니다. 공통되는 범위의 값은 그냥 4보다 큰 것만 공통되는 범위인가? 두 번째로 갔습니다. 요 녀석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가고 있습니다.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0부터 4까지입니다. 뒤에 가고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럼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부터 4분의 1까지? 이게 공통범위인가요? 허근의 개수가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함정을 파놨네. 함정을 뭘 파놨냐면 이 뒤에는 A의 값이 똑같잖아. 1창 개수의 값이 똑같을 수 있는 A의 값은 1이죠. 만약에 A가 1이면 두 식은 같은 식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오메가의 값도 중근으로서의 허근이고 오메가 바의 값도 중근으로서의 허근이겠네. 허근이 4개가 되는 게 아니라 허근이 2개가 되겠네. 그래서 1인 것도 답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지 같은 문제네. A의 값은 이럴 때 되고요. A의 값은 이럴 때 되고요. 또 A의 값은 이럴 때도 됩니다. 여기다 함정을 파놨으니까 함정을 잘 해서 이거 빼먹지 마세요. 이런 문제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또 풀어야 될 문제네? 75번은 2차 부동식을 만족하는 해를 갖다 구한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이 자연수라고 합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3개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모든 A 값들의 합의 값을 구하세요. 아이씨, 그지 같네. 아주 그지 같네.
베타 빼기 알파가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거는 빵 나오는 값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 빵 나온 값이 2분의 3a입니다. 두 개의 대소관계를 모릅니다. 두 개의 대소관계를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빼게 되면은 a 곱하기 a-5니? 그럼 이 값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a의 범위를 신경 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a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a가 5보다 컸을 때는 앞에 게 큽니다. a의 값이 빵이 되거나 a의 값이 5였을 때는 똑같습니다. a라는 녀석의 값이 0과 5 사이 있을 때는 오른쪽이 더 큽니다. 이거 맞죠? 그러면 첫 번째, a의 값이 0보다 작거나 또는 a의 값이 5보다 크다면 앞에 값이 더 큽니다. 앞에 값이 커서 0보다 작은 녀석에 대해서 부동식의 해가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때 베타에서 알파를 뺀 녀석의 값이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뺀 녀석의 값이 누구야?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인가? 그 녀석의 값은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딱 3개만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그지 같네.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세요. 정수는 3개만 있어요. 선생님, 이 포물선에 대해서 그림을 갖다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은 빵하고 5입니다. 아래 블록입니다. 이렇게 생긴 포물선입니다. 그런데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0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자연수 나올 수 있습니다. 5보다 큰 거 대입해도 자연수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거 y값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데 뭘 대입해야지 자연수가 나올지를 확인해 볼까? 뭘 대입하면 자연수가 나올 수 있나요? 양수는 0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양수고 5보다 큰 거 대입해도 양수긴 한데 대입해서 자연수만 나오려면은 뭘 대입하면 자연수지? 홀수를 대입해도 자연수 나올 수 있네. 아이씨. 그지 같아. 그런데 이 범위 속에 있는 x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얘기했구나. 3개다. 3개다. 차이값?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3개가 된다. 그럼 이렇게 한번 이거 한번 해볼 거겠다. 선생님이 만약에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 숫자 좀 한번 해볼게. 어떤 범위 속에 있는 값이 정수의 값이 3개가 되려면 예를 들어 이 중에서 정수의 값이 3개인 거는 정수부터 정수까지였을 때는 2칸 떨어졌을 때 정확히 2칸 떨어졌을 때 정수의 값은 3개인 건가? 이 차이값, 이건 지금 차이값이잖아. 이것도 정수라고 한다면 정확히 이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은 2가 되었을 때 정확히 3개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이 정수가 아니고 이 값이 정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둘 다 정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둘이 떨어진 간격은 자연수만큼 떨어졌다고 얘기했거든? 그땐 떨어진 간격이 예를 들어 이 값이 0.4라고 한다면
이 값은 3.4가 돼야지 그 사이에는 자연수의 개수는 3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이의 간격은 얘도 정수가 아니고 얘도 정수가 아니면 정확히 3칸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납득되시나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숫자가 정수일 때와 양쪽 끝에 있는 숫자가 정수가 아닐 때, 정수였을 때는 2칸 떨어져 있어야 되고 양쪽 끝에 게 정수가 아니었을 때는 정확히 3칸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자연수의 값은 떨어진 간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의 값이 빵인가? 두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인가요? 이때는 a라는 녀석의 값이 근해 공식을 적용해야 되겠네?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근데 이 값을 대입했을 때 얘가 정수일 수 있을까? 이거 대입했을 때 이게 정수일 수 있을까? 아닐 겁니다. 둘 다 정수였을 때만 정확히 2칸입니다. 이걸 대입하면 절대로 이거 두 개는 정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두 개는 버릴 겁니다. 두 번째, a의 값은 지금 6이랑 마이너스 1인가? 6이랑 마이너스는 범위 속에 들어있죠? 근데 6을 갖다 대입하면 이거 정수 안 나와야 되는데 6 대입했더니 정수인가? 6 대입했더니 이거 정수 안 나와야 되는데 6 대입했더니 정수인가? 그럼 6은 안 돼.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의 3은 정수가 아니네요.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2분의 3도 정수가 아니네요. 지금 구했던 4개 값 중에 되는 거는 마이너스 1밖에 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 된 거 맞나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a의 값이 0이거나 a의 값이 5가 된다면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a가 만약 0이라고 한다면 중근인 거잖아요. 그럼 부동식을 만족하는 이런 범위값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알파, 베타는 똑같은 값인 거잖아. 똑같은 값이면 뺀 값은 빵이 하니까 자연수가 안 나오겠네. 가부터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때 모순입니다. 5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것도 중근인 거지. 5 대입도 중근일 겁니다. 두 개 값이 같은 값이니까요. 그럼 중근이 돼버리면 차이값은 빵 나올 겁니다.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0부터 a의 값이 5 사이 있으면 해의 범위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3a까지가 되겠군요. 그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아까 했던 거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네. 이 값이 자연수라면서요. 이거 두 개가 정수였을 때는 2칸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두 개가 정수가 아니었을 때는 3칸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때 2칸 떨어져 있을 때는 해가 똑같이 나오겠네? 아니가 식이 좀 다르나? 곱하기 2 한 다음에 2항의 식이 다르네. 같다고 생각했냐? 첫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 풀었더니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인가? 그때 a의 값은 1 또는 4인가요? 1 또는 4의 값은 범위 속에 들어있습니다. a가 1이 됐을 때 이 값이 정수여야 됩니다. 1 대입하면 정수인가요? 아니죠?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하면 정수인가요? 맞습니다. 4 대입하면 정수인가요? 4는 답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 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인가요? 그럼 a의 값 2 또는 3이에요? 2 대입했습니다. 이번엔 정수 안 나와야 됩니다. 2 대입하면 정수 나와버리네?
3대입 정수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정수가 아니네. 3대입 했더니 정수 아니네요. 3도 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A 값들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이 문제의 가장 까다로운 점은 문제에 주어진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이 자연수라는 이 조건에서 세 개의 정수값을 가지려면, 범위의 세 개의 정수값을 가지려면은 간격이 두 칸 또는 세 칸 떨어졌을 때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야.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문제는 7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A, B, C만 바꿔 쓴 부동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 줄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인 거네. 자, A, B, C가 앞뒤가 순서가 바뀌었냐? 시계 골격은 똑같은데 A, B, C만 바뀐 것 같은데? 자, 먼저 이기부터 해보겠습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 두 개처럼 한 번쯤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아이씨,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오타야? 너희 책엔 x라고 돼 있냐? 너희 책도 c라고 돼 있냐? 그 오타입니다. 지금 A, B, C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A하고 C의 위치를 바꿔놨습니다. C의 골격은 똑같고요. 물어보는 것도 0보다 작을 때 물어본 게 똑같습니다. 근데 공통된 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공통된 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쌤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 때 해가 뭐가 되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앞뒤가 순서를 바꾸면 A, B, C가 C, B, A라고 순서가 바뀌면 방정식도 근이 역수의 값이 됐던 것 같아. 부동식도 근이 역수인 근을 가져. A, B, C가 순서가 바뀌면 근이 역수인 근을 갖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공통된 게 있어요, 없어요? 공통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역수의 값으로 바뀔 건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사이값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면 지금 두 군의 합의값도 양수값이고 두 군의 고백값도 양수값인가? 그러면 지금 알파하고 베타로 잡은 녀석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겠다. 합의값도 양수값이고 고백값도 양수값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로 설정한 녀석은 무조건 양수값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밑에 거는 해가 베타분의 1부터 알파분의 1까지가 해가 되겠네. 역수차는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두 녀석의 값이 공통되는 값이 존재한다며.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아까처럼 뭐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하고 3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하고 2부터 3까지는 절대로 공통된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지 공통된 게 존재할까? 지금 문제가 지금 요구한 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만족하면 가능하려나? 두 군 중에 한 근의 값이 1보다 작고 두 군 중에 한 근의 값이 1보다 크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무조건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닐까?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다면 베타분의 1 값은 베타는 1보다 크니까 베타분의 1 값은 1보다 작겠죠? 알파의 값 1보다 작으니까 역수치하면은 1보다 커지겠죠, 알파분의 1은? 이러면 가운데 1이라는 값을 끼고 있으니까 무조건 공통된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일단은 공통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분의 값을 가져야 되겠네.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x축과 만나는 점이 존재해서 0보다 작은 게 일단 있어야 되겠네? 0보다 작은 게 없으면 안 되죠? 0보다 작은 게 있으려면 그림은 첫 번째 그림도 두 번째 그림도 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실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 값을 계산했을 때 0보다 큰 건 당연할 겁니다. 두 번째, A 더하기 C하고 B의 값이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어찌됐든 간에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1 대입한 녀석은 누구한테 1을 대입하는지 간에 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럼 첫 번째한테 1 대입했더니 두 번째한테 1 대입했더니 니은은 무조건 참입니다. 1 대입한 함수값이 음수인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A의 값이 이렇게 되고 BC의 값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요구한 게 뭐지? 너 뭘 요구한 거니? 왜 A가 1보다 작아야 되지? 전혀 쓸데없는 얘기 해놓은 것 같은데?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해가 2분의 1부터 3까지라고 해볼게. 두 번째 거는 해는 3분의 1부터 2라고 해볼게. 그럼 이런 해를 가지려면은 x-2분의 1, x-3인가? 양변 2배 해가지고 식을 구할 생각인데 2x-1이라고 x-3인가요? 그럼 전개했던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 두 번째 녀석은 a, b, c 순서를 바꿔주면은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의 값이 0보다 작은 거지. 이렇게 되면은 공통의 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꼭 최고차항 계수가 1보다 작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최고차항 계수가 1보다 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통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끝! 이제 시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지 드린 게 2개 드렸죠? 용이는 시험지가 안 풀어져 있겠죠? 아, 시험지는 했어요? 이게 맞나? 선생님이 2022년 거, 2023년 거 드렸거든요? 2023이라고 안 써있는 게 2022년입니다. 안 써있는 거 채점해 주세요. 2022년 거. 몇 번까지 풀었나요? 채점했나요? 아이도 10분까지 했어요?
회전 다 했어요? 자, 몇 개 틀렸는지 얘기해 보세요. 8개. 1개. 풀이하겠습니다. 자, 풀어야 될 거 말씀하세요. 9번 먼저 풀겠습니다. 9번은 가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우스를 가지고 있으면 범위의 값을 한 칸의 범위에서 범위를 구분 지은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0부터 3까지 범위를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한 칸의 범위마다 범위를 쪼개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첫 번째, 0부터 x의 값이 1 사이 있을 때, 두 번째, 1부터 x의 값이 2 사이 있을 때, 세 번째는 x의 값이 2하고 3 사이 있을 때 각각의 범위에서만 해를 갖다 구할 생각입니다. 0부터 1, 1부터 2, 2부터 3까지 나 빼먹은 거 없지? 뭔가 느낌이 왜 싸지? 뭐 빼먹은 거 같지? 0, 1, 2, 1, 2, 3 빼먹은 거 없죠? 첫 번째 0부터 1까지면 가우스의 값이 누구야? 아예야? n보다 같으면서 x의 값이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의 값이 누구죠? n과 n 플러스 1 사이 있을 때 가우스의 값은 n입니다. 0과 1 사이 있을 때 가우스의 값은 0입니다. 아, 이거 알았었는데? 왜 멍청한 눈빛을 지금 쳐다보고 있죠? 이유가 뭐죠? 아이양? 원래 알던 건데요. 가우스 속에 0.5가 있으면 0.5 이하의 가장 큰 정수 0. 가우스 속에 1.4가 있으면 1.4 이하의 숫자 중에 가장 큰 정수 1. 너 알던 거라고요. 왜 모른 척해요 갑자기. 자, 이때 가우스 값은 1이고요. 이때 가우스 값은 2입니다. 그래서 범위 값을 한 칸의 범위로 쪼갭니다. 가우스 값한테만 숫자를 지금 집어넣을 거고요. x의 값한테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의 값은 빵입니다. 그때 그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중에 이 범위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값이 빵입니다. 그때 x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입니다. 둘 중에 범위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은 1은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값이 빵입니다. 그 내용을 적용했습니다. 그네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의 값은 이 범위에 안 들어있습니다. 루트 3의 근사값이 누구였죠? 아야? 안 외워요. 용이 루트 3의 근사값 누구예요? 1.7. 그럼 태경이는 루트 3의 근사값을 외우고 있나요? 외우세요. 고3이 될 때까지 종종 필요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대소관계 문제 풀 때 헷갈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외우라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의 값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의 값도 2하고 3 사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는 몇 개라는 얘기야? 한 개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1번으로 왔습니다. 4차 방정식에 4개의 근해값이 있습니다. 4근에 대해서 다음 녀석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이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문제도 풀어봤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f한테 알파를 대입하면 빵, f한테 베타를 대입하면 빵, f한테 감마를 델타를 대입해도 빵이라는 얘기네? 그런데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이 이런 것들을 좀 곱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고백값은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근인가?
x한테 알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f 알파가 빵인가? x한테 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f 베타가 빵인가?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감마 마이너스 2, 델타 마이너스 2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문제가 묻는 질문은 이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고백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납득이 됐나요? 그러면 fx는 요게 좀 fx고 fx 플러스 2는 누군지 알아야지 모든 근의 고백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빵이었을 때 모든 근의 고백값이 누구죠?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의 값이면 모든 근의 고백값이 누구죠? ax의 4제곱 플러스 마지막에 상수항에 2가 있습니다. 모든 근의 고백값이 누구죠?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됩니다. 짝수 차였을 때는 고백값이 플러스 값이고요. 홀수 차였을 때는 고백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최고차는 계수하고 상수항만 알면 되는 것 같은데? 최고차는 계수하고 상수항만 알면 되니까 요 녀석의 값을 써보겠습니다. x 플러스 2의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x 플러스 2의 아이씨 그지 같네. 최고차는 계수하고 상수항만 필요한데 최고차는 계수는 1인가? 근데 상수항만 구하면 되겠다. 첫 번째 상수항의 값은 16, 두 번째 상수항의 값은 마이너스 16, 세 번째 상수항의 값은 28, 18, 8. 나머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냐? 그럼 모든 근의 고백값이 누구라고요? 이게 지금 모든 근의 곱이죠? a분의 2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3번으로 갔습니다. 13번은 다음 조건식을 준 다음에 밑에 있는 값을 계산하라고 얘기합니다. 알파, 베타, 알파하고 알파바를 곱한 녀석과 베타하고 베타바의 값을 곱한 거는 둘 다 2라고 얘기했네? 요게 누군지가 포인트인가? 이걸 해석해 보려고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알파로 묶었더니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고요. 뒤에 있는 두 개는 베타로 묶어주면은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인 거니? 아이 지금 이런 거 맞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의 값을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4란 얘기인가? 뭐야? 역수체가 쓰면 되겠구나. 알파분의 1 값이 누구죠? 알파분의 2라고 쓸까? 아이씨, 알파분의 2라고 쓰면은 이게 알파 반이 양변 알파로 나눠주면 베타분의 2라고 쓴다면 이 녀석의 값은 베타 바인가요? 그럼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의 값은 2분의 알파바, 2분의 베타바가 되겠네? 그래서 이 두 녀석의 값이 여기 캘리복수가 있는데 문제 지금 구하라는 게 앞에 건 알파 플러스 베타, 뒤에 거는 2분의 1을 묶어주면은 알파바 플러스 베타 바인 거니? 근데 이거 두 개 곱한 게 4라며. 4한테 두 개 곱한 게 4인데 4한테 2분의 1도 곱했다고? 문제 이거 구하라고? 실수의 캘리복수는 실수인 건가요? 또 풀어야 될 거는? 너 방금 10, 14, 15라고 들었습니다.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 문제는 14번 용의가 짐수했나? 이거 어저께 한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오늘도 풀어주면 타득이 되겠지?
2 대입에서 2라고 얘기합니다. 완전질수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가 똑같습니다. 3차식이라고 합니다. fx라고 하는 3차식이 x-2로 나누기 x-2 완전제곱식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을 ax 플러스 b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값은 ax 플러스 b라고 하겠습니다. 몫과 나머지를 똑같다고 하겠으니까요. 3차식이니까 몫의 값은 1차식일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x-2의 세제곱으로 나누게 하면은 몫의 값은 a가 되겠다. 요게 지금 전개했을 때 3차항 최고차계수 a니까 이것도 전개했을 때 3차항 최고차계수 a가 나와야 되니까 몫의 값은 a가 될 건데 나머지 값이 2차식이 나머지겠네. 2차 이하의식이. 그 2차 이하의식이 나머지가 될 건데 그걸 어저께 선생님이 이걸 변형해서 풀어준 것 같아. x-로 묶어주기 위해서 x-로 묶어주기 위해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녀석과 요 녀석 두 개를 분배해서 풀어드렸습니다. 그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이게 a 곱하기 x-2니까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x-2가 3개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곱한 녀석의 값은 2a 플러스 b가 실수배한 거고 x-2의 제곱 요 값이 좀 나머진 것 같습니다. 이해 됐을까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건 나머지 값한테 빵 대입한 거랑 1 대입한 게 똑같습니다. 나머지한테 빵 대입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머지인데 나머지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해주면 x한테 빵 대입했더니 4, 4배 했더니 8a 플러스 4b 빵 대입했더니 b가 남습니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 왼쪽에 있는 값은 지금 8a 플러스 5b의 값이 왼쪽 값이고요. 오른쪽 값은 3a 플러스 2b 값입니다. 2항해주면 5a, 2항해주면 마이너스 3b. 그래서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는 숫자부터 대입할까? f한테 2 대입하려고 합니다. 나 여기다 지금 2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하면 앞에 거 다 지워지나요? 빵이니까 2 대입한 게 2a 플러스 b야? 이 값이 2라고 합니다. 연립하려고 합니다. 그럼 b값 대신에 대입할까? 마이너스 3분의 5a를 b한테 마이너스 3분의 5a를 대입했더니 3분의 a고요. 그래서 a의 값은 6입니다. a가 6이면은 b의 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10인가? (6을) 대입하면은 30이 나오려면 b의 값은 마이너스 10이죠? 이제 AB 값 다 구했습니다. 문제 요구한 건 나머지 값인데 3 대입하라고 합니다. 나머지 여기한테 3 대입하라고? 선생님 나머지한테 3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앞에 건 2a 플러스 b 뒤에 거는 3a 플러스 b x한테 3 대입했습니다. 요 녀석의 값이 지금 5a 플러스 2b인가? 거기다 지금 6 대입했더니 30 마이너스 1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0 요걸 찾는 값은 10이 답이겠네요. 지금 아예 이해됐을까? 상황이 복잡하고 중간중간에 뭘 푸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 번 보면은 또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5번은 2차식이 있는데 2차식에 대해서 실수 A, B, C가 있습니다.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있는 식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fx 값이 빵이 되는 모든 두근의 값이 알파 베타고요. 이걸 간단히 해보세요. 일단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변 x제곱으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그런 근거로서 x의 값은 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은 fx분의 1인데 선생님 오른쪽에다 순서를 좀 바꿔 써보려고 하는데 c의 값을 x의 제곱으로 나누기 했습니다. 그 다음 bx를 x의 제곱으로 나누기 했습니다.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fx의 정체가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였다는 얘기구만. 거기다 x분을 대입했다는 얘기고. 문제는 이 방정식의 두분의 값이 알파 베타라고. 그때 이걸 간단히 해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C분의 B입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C분의 A입니다. 문제가 시킨 거는 꼴랑 이거 시켰습니다.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으로 문제 풀어주세요. A분의 C 알파 베타의 값이 C분의 A. 분자의 값 제곱했더니 C제곱분의 B제곱. 2배에서 빼라고? 이걸 간단히 하세요. C의 값은 약분해서 여기만 C가 있는 건가? 이거 산수 어떻게 하냐? AC분의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것 같은데 분자 보면 C를 곱하면 이걸 객관식 보기에 찾으세요. 못 찾겠다. 답 1번인가? 못 푸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6. 16번 문제는 옳은 것만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78이라고 하는 숫자를 X라고 하겠습니다. 78로 나누기 한 나머지 값은 빵부터 77까지 중에서 나머지가 선택되어집니다. 빵부터 77까지 중에서만 나머지가 존재합니다. 선생님은 첫 번째 기억에 있는 녀석의 값을 78을 X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녀석은 X 플러스 1의 2020승이니 이 녀석의 값을 X로 는 나머지 값을 구할 때 뭘 대입하죠? 나머지 구할 때 뭘 대입하죠? fx라는 녀석의 값을 x-알파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할 때 뭘 대입하죠? 크게 얘기하세요. 네, 아예 알파 대입한 거 아시죠? 알파는 어떤 값이야 지금? 이게 빵 되는 값 아니야? 너 지금 x로 나누기 했으니까 이게 빵 되는 거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대입하자고요? 네, 0을 대입할 겁니다. 0 대입했더니 0 대입한 나머지 값은 1입니다. 두 번째, 65가 있고 64가 있습니다. 난 65의 값을 x라고 쓸 생각입니다. 60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 값은 60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는 빵부터 64까지가 나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65로 x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64의 값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또 빵 대입한 게 나머지겠네? 빵 대입했더니 음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빵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지. 빵 대입하면 누가 나오니? 아예 빵 대입하면 뭐 나오죠? x한테 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2021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는 나머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는지 기억나니? 나머지 값은 65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은 0과 64 사이인 거가 나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음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납니다. (15를) 선생님이 4로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몫의 값을 4로 적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네. 다시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몫의 값을 3으로 적었습니다. 나머지의 값이 3인가요? 근데 이 나누기를 직접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뭘 하면은 마이너스 1이었던 나머지, 잘못 구한 나머지가 제대로 된 나머지로 바뀌는 거야? 4로 나누기 했을 때 4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네? 나누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65를 더해주면 제대로 된 나머지가 나오겠네. 65로 나누기 했으니까 65를 더하겠습니다. 아예 이해됐을까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17하고 2가 관련성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미세값이 2 녀석을 이용해서 17의 값을 2랑 관련된 숫자로 만드셔야 됩니다. 17이라고 하는 숫자의 값은 2의 4승 플러스 1로 표현하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16의 값을 x라고 쓸 계획입니다. 2의 4승을 x라고 쓸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녀석의 값은 2의 4승이 몇 개까지 있는 거야?
2의 4승의 값이 505개까지 있고 2의 제곱은 따로 써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값은 4 곱하기 x의 505승입니다. 이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누게 하자고요. 16의 값 x로 썼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가? 그럼 마이너스 4가 나머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값 0과 17 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아예 말씀하세요. 네, 17을 더해줄 겁니다. 이게 잘못됐군요. 자, 그 다음 도표할 될 거는 20번으로 왔습니다. 20번 문제는 이것도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참고서마다 다 있는 문제인데 개념 원리와 RPM에만 없어. 니네 언니 말이 맞는 거야. 그딴 책 풀면은 망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다른 책에는 다 있는 문제입니다. (2차) 당식 p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다음을 만족합니다. 1대 2반 빵, 마이너스 2반 빵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곱하기니까. 근데 4차 당식이 있는데 이 4차 당식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x로 나눈 나머지는 빵이라고 하네. 안 떨어진다고 하네. 빵 대반 빵, 마이너스 1 대반 빵인 거네.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p0 곱하기 p0 마이너스 2의 값이 빵, p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값이 빵인 거네. 그럼 지금 상황은 이것도 빵이 나와야 되고 이것도 빵이 나와야 되고 이것도 지금 빵이 나와야 되는 거구만. 그럴 수 있는 px의 값을 다 구하세요. 그럴 수 있는 px를 다 구하시고요. px는 2차식입니다. 그럼 px의 값을 싹 다 더해가지고 그 더한 녀석의 값을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근데 이게 좀 많이 귀찮습니다. p1의 값이 빵이든지 또는 p-의 값이 빵이어야 되죠. 방정식이 빵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할 수도 있고 둘 다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p빵의 값이 빵이든지 p빵의 값은 이든지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됩니다. p-의 값이 빵이든지 p-의 값이 이든지 아이고야. 짝지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으로 짝을 지을 수 있냐면 두 가지잖아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 P이 빵이고 P-의 값이 빵인데 P빵의 값이 2가 되는 게 가능할까? P의 값이 빵이고 P-의 값이 빵인데 P-의 값이 2가 되는 게 가능할까?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선생님이 둘 다 첫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의 값이 둘 다 만족하는 걸 선택했거든? 둘 다 모두 동시에 빵이라고 한다면, 둘 다 동시에 빵이라고 한다면, 둘 다 동시에 빵이라고 한다면 2차식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개를 집어넣어서 빵이 될 수 있나? 2차식의 값은 많아야지 두 개만 빵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빵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세 개 동시에 빵 나오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빵이었을 때는 첫 번째 이런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차계수의 값은 모릅니다. x-로 x 플러스 2의 값이 인수인 모양입니다. 빵 대입한 게 2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나 함수 구한 거네.
지금 첫 번째 구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x의 제곱. 산수 못하겠다. 맞게 썼나요? 네, 두 번째 거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px라는 녀석의 값이 1 대입한 빵, 마이너스 대입한 빵인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2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a가 누구란 얘기야? a가 마이너스 1? 희한하네. 똑같은 식이네.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동일한 식이라고? 같은 식입니다. 그렇다고 함수는 두 개는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입니다. 자, 이제 할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걸 해야 되겠다. P한테 1, 2번 게 빵인데 P-는 빵이 아닌 경우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한 게 빵이었을 때 이러면 첫 번째 줄도 만족하고 두 번째 줄도 만족합니다. 이제 할 거는 P-는 빵일 수가 없으니까 P-의 값이 2인 거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P1이 빵인데 P-1이 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줄 만족했고 지금 세 번째 줄도 만족합니다. 그럼 가운데 줄도 만족해야 되니까 P빵은 빵일 수가 없으니까 P빵의 값이 2가 돼야 되는 거겠구나. 또 뭐도 있을까? P의 값이 빵인데 P빵도 빵이 아니고 P-도 빵이 아닌 경우가 있겠네? 된 거 맞나요? 또 다른 경우는 P-의 값이 빵이어서 첫 번째 줄을 만족하는데 두 번째 줄에서 P빵의 값이 빵이고 세 번째 줄에서 P-의 값이 2인 경우도 있을 거고 첫 번째 줄에서 P-의 값이 빵인데 세 번째 줄에서 P-의 값이 빵이어서 두 번째 줄에서 P빵의 값이 2인 경우도 있겠다. 또 다른 경우는 P-의 값이 빵이었을 때 P빵의 값이 2가 되는 경우 P-의 값이 2가 되는 경우도 있겠네.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이런 모든 함수의 값을 다 찾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괴롭다, 괴로워. 지금 p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썼다 지우겠습니다. a 곱하기 x-1 곱하기 x겠네. 1과 0의 값이 인수니까요. x-x가 인수니까요. 거기다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a 값은 1인가? 그럼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x겠네요.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x라는 녀석의 값이 a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다 빵 대입해서 2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2인가? a가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입니다. 이제 지친다 이제. 지금 빵 나온 녀석의 값이 하나밖에 없네? 빵 나온 게 하나밖에 없고 빵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가 나오네? 지금은 px라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세우려고요. 이러면 빵 대입하면 이 마이너스 1 대입해도 2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다 지금 1 대입하려고 합니다. 이제 슬슬 괴롭다 이제. a 마이너스 1? 그럼 식이 누구 되는 거니? 지금 당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괴로워 살짝. 자, 그 다음 걸로 갔습니다. P-2하고 P빵의 값이 빵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2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인가? 잘못 대입했네. 마이너스 A인가? 맞아요?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니까 그럼 누구니?
이제 다 가지. 지금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되지? 이거 하고 있습니다. x 플러스 2가 인수고 x 플러스 1이 인수입니다. 빵 대입에서 2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 값 1인가요? a1 맞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px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입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죠?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마이너스 대입에서 빵 나오고 안되구나. 잘못 봤구나. 마이너스 대입하고 빵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네. 빵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2 나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마이너스 대입했을 때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플러스 2 플러스 2가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px의 값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가요? 맞나요? 이러면 똑같나? 똑같은 거면 세면 안 되겠다. 산수 실수했으면 어떡하지? 똑같은 게 이제 어딨어? 4번이 똑같잖아요. 누구랑? 1번이랑 4번이. 아,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5가지인가요? 그래서 이제 5가지입니다. 이 짓거리를 한 다음에 그런 값들을 px를 모두 구했습니다. 그리고 px 값들 합의값을 다 구해보세요. 누구냐? 좀 당 떨어져 빨리 해줘. 만주제 검사해주세요. 맞아요? 거기다 x-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고르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또 질문 더 해야 되는 점 있나요? 19번으로 들었습니다. 19번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범위에서 정의가 된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5 대입한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칭 추기값은 누구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3에다 절대값을 씌운 녀석의 값이 똑같다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랑 3에다 절대값 씌운 값이 똑같아? 뭔 상황이지?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무조건 양수란 얘기네? 3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있나? 3이 축 근처에 있는 값이잖아. 그럼 3 대입한 녀석의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다. 근데 최대값이 지금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20이라고 얘기하네? 그럼 상황은 지금 이렇게 된 걸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를 부르겠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 대입한 녀석과 5 대입한 녀석의 값은 여기쯤에 있다고 한다면 3 대입한 녀석의 값이 한 여기쯤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양수값이고 3 대입한 건 음수값인데 음수값의 절대값이 얘랑 똑같다고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y좌표랑 이거의 y좌표 절대값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수의 최대값을 20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5까지 그림을 그렸을 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게 최대값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렇게 되는 2차 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f1 대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칭축만 알고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라고? 대칭축의 값 2라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9a 플러스 q인가? 3 대입해서 절대값이 오려고 합니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 더하기 q인데 접어 올려가지고 부호 바꿔준 녀석의 값이 똑같다고 났습니다. 그러면은 10a 플러스 2q의 값이 빵? 5a 플러스 q의 값이 빵인가? q값 대신에 마이너스 5a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의 값이 20인가요? a의 값이 마이너스 20이면 모순입니다. 아래로 블록이라고 전제했는데 a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 돼버립니다. 아이씨, 이제 진짜 하기 싫은데 처음부터 위로 블록으로 할걸. 자, 위로 블록인 걸로 왔습니다. 나 산수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럴 땐 엄청 귀찮은데. 눈이 맡겼는데 설마 산수 틀렸겠어, 그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도까지 그림입니다. 뭔가 어색한데 이러면 마이너스 1 대입은 양수값이어야 되는데 나 방금 산수 실수한 것 같다. 느낌이 싸하다 지금. 내가 왜 느낌이 싸할까? 제가 느낌이 싸한 이유는 A가 음수인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칭 초기값이 범위에 있으니까 Q의 값이 20인가? 마이너스 1 대입한 녀석과 플러스 1 대입한 플러스 3 대입한 녀석의 값이 어디쯤에 있으려나? 3 대입한 녀석의 값은 애당초 양수값.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음수값? 음수값이면 모순인데 절대값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나 산수 틀렸네. 아래 블록이겠네. 살아나. 분필로 수업했으면 다시 처음부터 했을 건데. 산수를 틀렸어요. 눈깔이 몇 개인데 아무도 집중해주지 않았어요. 선생님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16a라고 썼어야 했는데 4a라고 썼어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 5a를 대입했더니 11a가 되겠는 거구만. a의 값이 2입니다. a의 값 2라고 한다면 q의 값이 몇이야? q의 값 마이너스 10인가요?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1 대입한 값이 a 플러스 q. 그래서 답은 a 플러스 q 마이너스 8인가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챕터 풀어온 게 숙제입니다. 내일 만나요.